여러분, 제 딸이 결혼하겠다는 남자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졸이라고? 절대 안 돼. 의사 집안에 고졸은 있을 수 없어. 딸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엄마, 왜 사람을 학벌로만 봐요? 지우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학벌이 곧 실력이야. 그게 세상이란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저는 그 청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이죠. 제발 우리 사위가 되어주세요. 제 이름은 강은숙, 올해 65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와 30년간 교수로 살았고 지금은 대한의료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재단 규모가 5천억 원쯤 되니까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여자라고 부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외로웠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잃고 딸 하나만 키우며 평생을 학벌과 명예에만 매달려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딸 민서가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박지우, 28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반대했죠. 고졸이 의료계에 있는 것도 웃긴데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까? 그냥 학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해도 되는 걸까? 딸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할머니로 변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3번 그 사람이 일하는 청담 한비찬 의원을 찾아갔죠. 지하철에서 간질 발작으로 쓰러진 환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어요. 하지만 단 한 명 박지우만이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체면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전 제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의원에서는 돈 없어 보인다며 저를 거절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우만이 제게 무료 진료를 해주었죠.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돈은 나중에 되면 주세요. 자기 월급도 얼마 안 되면서 다른 환자들 진료비까지 대신 내주고 있더군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큰 병원 회장님이 VIP 환자로 왔을 때 대기실에서 응급 환자가 쓰러졌어요. 원장은 소리쳤습니다. 박지우, 회장님부터 모셔. 저 할머니는 나중에. 하지만 박지우는 말했어요. 원장님, 지금은 VIP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응급 환자를 먼저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흔들 줄은 더더욱 몰랐죠.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학벌만 보던 제가 고졸 출신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됐는지, 어떻게 평생의 신념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를 괴롭히던 한의원 원장이 모든 직원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게 됐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정말 뻥 뚫리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실지도 몰라요. 진짜 실력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를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학벌 때문에 차별받거나 누군가를 학벌로 판단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오전 7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초고층 타워 40층 대한의료재단 이사장실. 강은숙은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지만 자세는 꼿꼿했어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죠.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비서가 올려놓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단 소속 병원 5곳 월간 실적 보고서, 의대생 장학재단 운영 현황, 신규 의료기기 도입건, 모든 숫자가 완벽했어요. 5천억 원 규모의 재단을 30년간 이끌어온 결과였죠. 은숙은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한 원두향이 입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년 전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죠. 의사 가운을 입은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서가 이제 30인데 아직도 시집을 안 가네요. 은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 민서는 서울중앙병원 흉부외과 전공이었어요. 일만 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었죠. 은숙은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이러다 늙어서 혼자 사는 거 아냐? 은숙 자신이 20년째 혼자 살고 있었어요.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았죠.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따님께서 오셨습니다. 민서가 지금 은숙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전 7시 30분. 민서가 이 시간에 올 리 없었죠. 병원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네, 급하게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들어오라고 해. 곧 문이 다시 열리고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을 가지런히 모았지만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병원은? 오늘 비번이에요. 민서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숙은 민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 말해봐.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순간 은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누구야? 어느 과 전공이니? 아니면 교수님? 은숙은 당연히 병원 동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병원 사람들 뿐이었으니까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가 아니에요. 그럼 약사? 의료기기 회사 사람? 아니요. 민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예요. 이름은 박지우고요. 은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간호조무사? 한의원? 네, 엄마. 학력은? 민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쾅! 은숙의 손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펜꽂이가 쓰러졌어요. 커피 잔이 덜컹 소리를 냈죠. 고졸이라고? 은숙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엄마,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우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은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어요. 민서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니? 할아버지부터 의사, 아버지도 의사, 나도 의대 교수, 너도 의사잖아. 4대째 의사 집안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우는 고졸 학력으로 의료계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은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의원 간호조무사? 그게 뭐니? 제대로 된 면허도 아니잖아. 엄마, 간호조무사도 국가 자격증이에요. 지우는 실력도 좋고 환자들이 천사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실력? 고졸이 무슨 실력이야? 민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학벌만 보세요? 학벌이 곧 실력이야. 그게 세상이란다. 은숙은 창밖을 돌아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어요.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은숙도 한때는 가난한 의대생이었어요. 시골 출신의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을 다녔죠. 그때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서울 명문가 출신의 의대 선배였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시골 출신이라니. 집안이 어디야?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아. 시어머니는 결혼식 날까지 반대했었죠. 결혼식장에서도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저런 며느리를 봤다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은숙을 끝까지 지켜줬어요. 어머니, 은숙이는 실력으로 의대에 온 사람이에요. 집안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됨과 실력이 중요하죠. 그 말을 믿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은숙은 증명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가 됐고 30년간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죠. 결국 재단 이사장까지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도 결국 인정했어요. 내가 잘했구나. 우리 며느리로 자랑스럽다. 나는 실력으로 인정받았어. 은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고졸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엄마, 지우를 한 번만 만나봐 주세요. 민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만날 필요 없어. 안 돼. 왜요?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학벌이 다야. 고졸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민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도 옛날에 시집살이 받았잖아요. 시골 출신이라고. 그때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왜 똑같이 하세요? 은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달라.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실력으로 인정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지우도 실력 있어요. 환자들이 지우만 찾아요. 아픈 사람들을 정말 잘 돌봐줘요. 그래도 안 돼.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봐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민서는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엄마, 전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남기고 민서는 방을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은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학벌은 중요했어요. 실력의 증명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민서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전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은숙은 남편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도 고졸이잖아. 의사 집안에 고졸은 안 되는 거잖아.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민서가 사랑한다는 박지우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어요. 만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민서의 울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아니야. 나는 딸을 위해서 하는 거야. 고졸과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은숙은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 은숙은 결국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상에 앉아 민서의 사진을 봤습니다. 의대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민서야,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서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지우가 일하는 한의원 주소 보낼게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봐 주세요. 제발이에요. 곧 주소가 도착했습니다. 청담동 한빛한 의원. 은숙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가볼까? 아니야. 가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지. 은숙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좋아. 가보자. 하지만 이사장 신분으로는 안 돼.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테니까. 은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변장을 해야겠어. 초라한 할머니로.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오후 3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병원 이사회를 마치고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오늘따라 차가 정비소에 맡겨져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몇 년 만에 타보는 지하철인지 은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쁜 표정이었죠. 교통카드를 찍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역시 지하철은 불편해. 은숙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서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저 오늘 밤 당직이에요. 생각 좀 해주세요. 제발요. 일주일 내내 민서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은숙은 계속 거절했고요. 은숙은 한숨을 쉬며 문자를 지웠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3호차에 올라탔어요. 다행히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앉아서 눈을 감았죠. 박지우.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만나지 않을 거예요. 만나면 마음이 약해질 테니까요. 지하철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터널 속으로 들어갔어요. 은숙은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콰당. 앞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은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출입문 근처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저기, 누가 쓰러졌어요. 어떻게. 은숙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광경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회사원 같았죠. 서류 가방이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자의 몸이 경직되고 있었어요. 팔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질 발작이다. 은숙은 즉시 알아챘어요. 의사의 본능이었죠. 하지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모두 뒤로 물러섰습니다. 쓰러진 남자를 피해서요. 무서워. 괜히 도와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해. 누가 좀 도와주세요.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남자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은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하나? 의사였어요. 당연히 도와야 했죠.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왠지 꺼려졌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귀찮아질 테니까요. 나도 늙었나 봐. 은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켜주세요. 지나갈게요. 젊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깔끔한 인상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죠. 그 남자는 망설임 없이 쓰러진 환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남자는 계속 경련하고 있었죠. 젊은 남자는 재빨리 자신의 가방을 벗어 환자 머리 밑에 받쳐줬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눕혔어요. 옆으로 눕혀야 해요. 기도가 막히면 안 되니까요.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돕지 않았죠. 젊은 남자는 환자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줬습니다. 넥타이도 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환자의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줬습니다.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젊은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한 승객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젊은 남자는 계속해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환자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집중해서 느꼈습니다. 맥박 정상. 호흡 불규칙하지만 괜찮아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저 사람, 전문가야. 응급처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경련이 계속됐습니다. 3분쯤 지나자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남자는 환자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환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지하철이에요. 쓰러지셨어요. 지금 구급차 오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환자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운 모양이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젊은 남자가 환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한 승객이 투덜거렸습니다. 에휴, 간질 환자는 집에만 있어야지. 왜 지하철을 타고 다녀? 우리가 무서우면 어떡해?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젊은 남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죄송하지만 간질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승객이 뭐라고 대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가 먼저 말했어요. 지금은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라 생명을 구할 때입니다. 그 한마디에 승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 그 말이 귀에 쟁쟁 울렸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은숙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여름, 은숙과 남편은 결혼한 지 2년째였어요. 길을 걷다가 한 할머니가 쓰러진 걸 봤습니다. 은숙은 멈칫했어요. 여보, 저 할머니. 가자. 괜히 귀찮아질 수 있어. 은숙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은숙의 손을 풀고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남편은 망설임 없이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은숙이 따라가며 말했어요. 여보, 사람들이 쳐다봐. 체면이. 남편이 은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은숙아,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야. 그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의사가 환자를 외면하면 안 돼.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거야. 그날 이후로 은숙은 달라졌습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게 됐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어요. 은숙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여전히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신고하신 분 계세요? 저기 있어요. 승객이 젊은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구급대원이 다가왔어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간질 발작으로 보입니다. 3분 정도 경련 있었고요. 지금은 의식 회복했습니다. 맥박과 호흡은 안정적이에요. 젊은 남자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의료 관계자세요? 아니요, 간호조무사입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빨리 병원 가서 검사 받으세요. 젊은 남자가 환자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구급대가 떠나고 지하철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가방에 묻은 먼지를 털고 있었습니다. 손수건도 버려야 할 것 같았어요. 은숙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렁거렸어요. 간호조무사라고 했나? 그리고 그 따뜻한 태도, 전문적인 응급처치.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박지우?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젊은 남자는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은숙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은숙은 서재로 가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당신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사람을 봤어.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이 혹시 민서가 말한 박지우일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하죠? 그때 민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지우가 청담 한비탄 의원에서 일해요. 주소 다시 보낼게요. 한 번만 만나봐 주세요. 제발이에요. 주소가 도착했습니다. 청담동 테헤란로 321. 은숙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가볼까? 아니, 이사장 신분으로 가면 안 돼요.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테니까.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변장을 해야겠어. 그리고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날 밤 은숙은 옷장을 뒤졌습니다. 가장 낡은 옷들을 찾았어요. 10년 전 자원봉사 갈 때 입었던 옷들이었죠. 검은색 바람막이, 색이 바랜 청바지, 해진 운동화. 이 정도면 되겠지. 은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일 가보자. 청담 한비탄 의원.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은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어요. 색이 바랜 청바지에 해진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머리는 산발로 두고 오래된 뿔테 안경을 썼죠. 모자를 깊숙이 눌렀으니 얼굴이 반쯤 가려졌어요. 거울 속에는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완벽해. 평소 쓰던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청가방을 들었어요. 지갑도 바꿨습니다. 신용카드는 모두 빼고 10,000원짜리 지폐 5장만 넣었죠. 은숙은 택시를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청담동 테헤란로 321번지요. 네, 알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강남 거리가 지나갔어요.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20분쯤 지나자 택시가 멈췄습니다. 다 왔습니다. 은숙은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3층짜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1층에 청담 한비탄 의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은숙은 한 의원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한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쌉쌀하면서도 은은한 향이었죠. 대기실에는 환자 4~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나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접수대에 앉은 젊은 여직원이 인사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명찰에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은숙의 초라한 차림을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초진이세요? 네.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허리가 아파서요. 침 좀 맞고 싶은데. 수진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예약이 꽉 찼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은숙은 대기실을 봤죠.
환자가 겨우 4명이었습니다. 다음 주요? 그럼 너무 늦는데. 지금 정말 아파서. 죄송합니다. 원장님이 바쁘셔서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은숙은 알아챘습니다. 돈 없어 보인다고 거절하는 거구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 전 자신도 이런 대우를 받았었죠. 시골 출신이라고 가난하다고. 그럼 오늘은 상담이라도. 상담도 예약제입니다. 빈자리 없어요. 수진이 잘라 말했습니다. 은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한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명찰에 원장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죠. 아, 원장님. 초진 환자인데 예약이. 수진이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은숙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할머니, 여기는 한약값이 비싸요. 건강보험 안 되는 것도 많고요. 노골적이었습니다. 돈 걱정은 괜찮. 다른 한의원 가보세요. 여기는 예약이 꽉 찼어요. 원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은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이게 의료인이라는 사람이 할 짓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장님, 제가 봐도 될까요?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걸어왔어요. 은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봤던 그 젊은 남자였어요. 깔끔한 흰색 한의원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 명찰이 달려 있었죠. 박지우. 은숙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지우야, 내가 뭘 봐? 넌 간호조무사잖아. 원장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담은 제가 할 수 있어요. 할머니 증상 들어보고 원장님께 보고 드릴게요. 지우가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따뜻한 미소였어요. 은숙은 지우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은 작고 아담했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인체 경락도가 붙어 있었죠. 앉으세요,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지우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더 그래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달쯤 됐나? 지우는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작은 공책에 깔끔한 글씨로 적어 내려갔어요.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자다 깨는 날이 많아요. 식사는 잘 하시고요? 그냥 그래요. 혼자 사니까 대충 먹게 돼요. 다른 약 드시는 건 없으세요? 혈압약 먹어요. 지우는 하나하나 신경 써서 물어봤습니다. 은숙은 놀랐어요. 대학병원 전문의보다 더 꼼꼼하네. 할머니, 일단 허리 좀 봐도 될까요? 어디가 아픈지 확인해야 해서요. 그래요. 은숙은 일어나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은숙의 허리를 눌러봤어요. 정확한 지점을 찾아가며 확인했습니다. 여기 누르면 아프세요? 아, 네. 거기가 제일 아파요. 근육이 많이 긴장되어 있으세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지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상담이 끝나자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침 한번 맞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은숙이 일부러 말을 흐렸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해드릴게요. 네. 원장님 허락받고 제가 침 놓아드릴게요. 무료로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제가 간호조무사지만 침구 자격증도 있어요.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우의 눈빛이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은숙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지우는 은숙을 치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침 소독기가 보였어요. 벽에는 경혈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편하게 엎드려 주세요. 은숙은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지우는 침을 꺼냈어요. 가늘고 긴 침이었죠. 알코올로 소독한 뒤 조심스럽게 혈자리를 찾았습니다. 따끔할 거예요. 천천히 숨 쉬세요. 지우의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혈자리를 정확히 찾아 침을 놓았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아프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침을 맞는 동안 지우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응. 자식들은 어디 계세요? 딸이 하나 있는데 바빠서 자주 못 봐요.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지우가 은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밥은 잘 챙겨 드셔야 해요. 혼자 사시니까 대충 드시면 안 돼요. 그래. 고마워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으셔야 해요. 산책도 하시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20분쯤 지나자 지우가 침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다 됐어요. 어때요? 좀 나아지셨어요? 은숙은 일어나 허리를 움직여 봤어요. 진짜 좀 나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맞으시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고마워요, 선생님.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오는데 원장이 지우를 불렀어요. 박지우, 너 또 무료 진료했어? 네, 원장님. 할머니가 형편이 어쩌고. 여긴 병원이야.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원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휴게 시간에 한 거예요. 원장님 시간은 안 뺏었어요. 너 월급에서 깎을 거야. 알겠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죠. 은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의원을 나서는데 지우가 뒤따라왔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약 티백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허리에 좋은 약재로요. 하루에 한 번씩 물에 우려서 드세요. 이것까지 괜찮아요. 할머니 건강하셔야죠.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숙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그리고 할머니. 지우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이에요. 박지우. 혹시 다음에 오셔서 또 어려우시면 제 이름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숙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박지우 마이너스 청담 한비탄 의원 간호조무사. 깔끔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지우 씨. 아니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우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은숙은 한의원을 나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한약 티백과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고졸이라고 무시했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한의원이 보였습니다. 지우가 환자를 배웅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밝게 웃으며요. 은숙은 한약 티백을 열어봤습니다. 약재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정성스럽게 배합한 게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했지. 월급도 얼마 안 될 텐데. 그런데 무료로 진료해주고 한약까지 만들어주고. 은숙은 명함을 다시 봤어요. 박지우. 민서가 사랑한다는 그 사람. 고졸 출신이라고 거절했던 그 사람.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해.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건지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청년이 진짜라는 걸.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은숙은 다시 청담 한비탄 의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낡은 옷차림이었어요. 검은색 바람막이에 색바랜 청바지, 해진 운동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뿔테 안경을 썼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한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우가 접수대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은숙을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 다시 오셨네요. 허리는 좀 어때요? 아,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지우 씨가 준 그 한약 차 덕분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차가 너무 좋아서 좀 더 살 수 있을까 해서요. 아, 한약 티백요? 그럼 제가 좀 더 만들어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우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숙은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환자들이 5명쯤 앉아 있었어요. 모두 나이 드신 분들이었죠. 지우 선생님 언제 오시나?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지우 선생님 계시죠? 다른 할아버지가 접수대를 향해 물었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계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휴, 다행이다. 지우 선생님 아니면 안 와요, 나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지우 선생님이 제일 친절하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할아버지가 말끝을 흐렸어요. 은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환자들이 지우 씨를 좋아하는구나. 그때 한 할아버지가 접수대로 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어요. 등이 굽어 있었죠. 저기, 김철수입니다. 오늘 진료 받으러 왔어요. 네, 김철수님. 오늘 진료비가 3만 원입니다. 수진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갑을 꺼내 열어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오늘 돈을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다음에 드려도 될까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됩니다. 진료비는 당일 지불 원칙이에요. 그래도 다음 주 화요일에 연금 나오면 바로. 안 된다니까요. 규정이에요. 수진이 잘라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해서. 그럼 오늘은 진료 못 받으세요. 다음에 돈 가지고 오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쪽에서 지우가 나왔어요. 김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습니다. 아, 지우 선생. 오늘 돈을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아,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지우야, 규정이 있잖아. 원장님이 당일 수납 원칙이라고. 괜찮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지우는 자기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검은색 지갑이었어요. 가죽이 많이 해져 있었죠. 지갑을 열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보였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지우는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처리해 주세요. 내가 왜 내는데? 할아버지가 다음에 주시면 돼요. 지우가 할아버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천천히 주세요. 급하지 않아요. 고맙네, 지우 선생. 정말 고마워. 꼭 갚을게.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은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렇게 자주 대신 내나? 지우가 은숙에게 왔습니다. 할머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한약 티백 여기 있어요. 작은 한지 봉지를 건넸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얼마예요? 5,000원이요. 이게 5,000원이에요? 너무 싼데. 은숙은 시중 한약방 가격을 알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최소 2만 원은 받아야 했죠. 괜찮아요. 제가 직접 만든 거라 원가만 받는 거예요. 은숙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돈을 세는 척했어요. 어머, 돈이 3,000원밖에 없네. 어쩌지? 지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3,000원 주세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럴 순 없죠. 5,000원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돈은 나중에 되시면 주세요. 지우가 봉지를 은숙 손에 쥐어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은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우 씨. 천만에요. 그리고 할머니, 저기. 지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식사는 잘하세요? 지난번에 대충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응. 혼자 사니까 귀찮아서.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간단한 식단표 만들어 드릴게요.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요. 그것까지 괜찮아요. 제가 영양학도 조금 공부했거든요. 지우가 메모지를 꺼내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달걀 1개, 우유 1잔, 바나나 1개. 점심 김치찌개, 냉동찌개 사용 가능, 밥 1공기. 저녁 두부 1모, 채소 무침, 밥 1공기.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이렇게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아요. 어렵지 않죠? 고마워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 외로우시죠? 저도 알아요. 그 마음. 지우의 눈빛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엄마랑 둘이 살았거든요.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은숙은 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혼자 두고 학교 갈 때마다 불안했어요. 혹시 엄마가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지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때 한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무료로 치료해 주셨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갔는데 그 선생님 덕분에 엄마가 나으셨어요.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지우가 은숙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돈이 없어도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은숙은 급히 일어나 복도로 갔습니다. 화장실을 찾는 척하며 복도를 걸었어요. 원장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우, 너 또 환자 돈 대신 냈어?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우셔서. 형편이 어쩌고. 넌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 그러다 나중에 후회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원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화장실 옆에 작은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은숙은 슬쩍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책상 위에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환자 관리 노트. 은숙은 주변을 살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페이지마다 환자 이름과 증상, 처방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 페이지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 마이너스 4월 12일 3만 원 대신 냄. 연금 나오면 받기. 이순자 할머니 마이너스 3월 28일
2만 원 대신 냄. 아직 안 받음. 박영수 할아버지 마이너스 3월 15일 1만 5천 원 대신 냄. 천천히 받기. 최미란 할머니 마이너스 2월 20일 3만 원 대신 냄. 아직 안 받음. 목록이 길었습니다. 10여 명이 넘었어요. 은숙은 계산해 봤습니다. 총액이 20만 원이 넘었죠. 월급이 얼마나 될까? 200만 원? 250만 원? 그 월급에서 20만 원 이상을 환자들한테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급히 휴게실을 나와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에 기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한참 후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지우가 접수대에서 은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은숙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한의원을 나서는데 지우가 뒤따라왔어요. 할머니. 지우가 작은 봉투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이건 또 뭐예요? 비타민이에요. 어르신들은 비타민도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지우 씨가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젊으니까. 할머니가 드세요. 지우가 봉투를 은숙 손에 쥐어줬습니다. 정말 고맙네요. 은숙이 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우 씨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도움 받았거든요. 힘들지 않아요? 월급도 힘들긴 해요. 솔직히 지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 웃는 얼굴 보면 그냥 다 잊혀요. 그리고 제 동생이 있거든요. 장애가 있어서 제가 돌봐야 해요. 그 애 보면서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겠다고. 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우 씨. 정말로. 아니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머니. 지우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은숙은 한의원에서 멀어지며 눈물을 닦았어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죠. 손에 든 비타민 봉투와 한약 티백, 식단표를 내려다봤습니다. 학벌이 뭐가 중요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은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서야, 한의원에 VIP 환자 오는 날이 언제니?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요. 왜요? 은숙은 문자를 지우고 창밖을 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날이 마지막 시험이다.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 은숙은 세 번째로 청담 한빛한 의원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민서에게서 정보를 얻었죠. 엄마, 오늘 한의원에 대기업 회장님이 온대요. VIP 환자래요. 은숙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테스트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야. 한의원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기실을 청소하고 꽃을 새로 꽂고 모든 게 평소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원장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한의사 가운만 입었는데 오늘은 다르더군요. 수진 씨, VIP 고객 오시는 시간 확인했어? 네, 원장님. 10시 정각이요. 특실 준비 다 됐지? 네, 완벽합니다. 은숙은 접수대로 갔습니다. 저기 침 맞고 싶은데요. 수진이 컴퓨터를 봤어요. 오늘은 예약제예요.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왔는데. 그럼 안 됩니다.
오늘은 중요한 손님 오시는 날이라서요. 그래도 잠깐만. 안 된다니까요. 수진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안쪽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아, 지우 선생님. 오늘 어디 불편하세요? 무릎이 좀 아파서요. 계단 오르내릴 때 지우가 수진을 봤습니다. 제가 할머니 봐도 될까요? 안 돼. 오늘 VIP 오잖아. 원장님이 모두 대기하라고 했어. 그래도 할머니가 아프신데. 안 된다니까.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의원 문이 열리고 한 무리가 들어왔어요. 60대 남자가 가운데 있었고 비서 2명이 양옆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죠. 원장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특실을 준비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장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인사했어요. 지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이 회장을 특실로 안내했어요. 회장님, 오늘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처방이 있습니다. 황제침이라고 하는데요.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특실 문이 닫혔어요. 수진이 다른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모두들 들어. 오늘 회장님 진료가 최우선이야. 다른 환자들은 나중에 봐. 알았지? 네. 직원들이 대답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우리는 언제 보는 거야? 예약했는데 왜 기다려야 해? 불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은 대기실 구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야. 시간이 흘렀어요. 10시, 10시 30분, 11시. 1시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환자들의 불만이 커졌어요. 에이, 못 기다리겠어. 나간다. 한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저도요. 오늘 다른 약속 있어요. 할머니도 짐을 챙겼어요. 수진이 황급히 달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환자 2명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은숙은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 특실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 혈자리를 누르면 피로가 풀리십니다. 그렇군요. 저희 한의원은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의학을 접목해서 원장이 계속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친절했어요. 그때 회장이 말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젊은 친구는 누구죠? 환자 맞이하던? 아, 박지우요? 저희 한의원 간호조무사입니다. 실력이 괜찮아 보이던데요. 환자 대하는 태도가. 아, 네. 그냥 보조 역할입니다. 원장이 어물쩡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비명이었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한 할머니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환자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어요. 은숙은 의사의 본능으로 알았습니다. 협심증 발작이다. 수진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우가 대기실로 뛰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 말 들리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하나, 둘, 셋.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집중해서 느꼈습니다. 맥박 불규칙, 호흡 곤란, 그리고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 네.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상태를 계속 체크했어요. 특정 혈자리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할머니, 이 혈자리를 누르면 심장이 진정돼요. 천천히 숨 쉬세요. 정확한 처치였습니다. 은숙은 감탄했어요. 저 나이에 저렇게 침착하다니. 특실에서 원장이 나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원장님, 환자분이 쓰러지셨어요. 협심증 같아요. 뭐, 지금?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지우, 넌 회장님 계시잖아. 특실로 들어가. 원장님, 지금 이분이 더 위급해요. 뭐? 지금 심장 쪽 통증 호소하시고 있어요. 빨리 조치 안 하면. 그래도 회장님이 기다리신다고.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도 특실에서 나왔어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원장을 봤습니다. 원장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신분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순간 한의원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가 지금 더 위급합니다. 지우는 다시 할머니에게 집중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곧 구급차 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할머니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처치가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신고하신 분 계세요? 여기요. 지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70대 여성 환자, 협심증 의심됩니다. 10분 전부터 흉통 호소하셨고요. 맥박 불규칙했지만 지금은 조금 안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치 잘해주셨네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를 들것에 실었어요. 지우 선생님, 고마워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병원 가서 검사 잘 받으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지우는 다시 특실로 들어가려 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그만할게요. 더 급한 환자가 있었는데 제가 누워 있을 순 없죠. 회장님. 원장이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지우를 봤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박지우입니다. 훌륭한 사람이군요. 회장이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은 신분보다 생명이 먼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원장을 봤어요. 원장님, 좋은 직원 두셨습니다. 잘 대우하세요. 네. 회장님. 회장이 한의원을 나갔습니다. 비서들이 뒤따랐어요. 한의원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원장이 폭발했습니다. 박지우. 원장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너 때문에 VIP 고객 날렸잖아. 죄송합니다, 원장님. 하지만 환자? VIP도 환자야. 그 회장님 한 분이 여기 있는 환자 10명보다 중요해. 원장님, 그건. 닥쳐. 너 오늘 일당 없어. 아니, 이번 달 월급 반 깎을 거야.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주말 근무 추가야. 토요일, 일요일 다 나와. 원장님.
주말은 제가 동생을. 내 사정 모르겠어. 싫으면 나가든가. 원장이 특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대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잠시 후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기실에 남아있는 환자들을 봤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봐드릴게요. 여전히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급히 한의원을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학벌이 뭐가 중요해.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30년 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수가 지금은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라 생명을 구할 때야. 그리고 지우가 오늘 한 말. 원장님, 지금은 신분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똑같았어요.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은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내일 아침까지 청담 한빛한 의원 건물주 조사해줘. 그리고 원장 박민수 경력 전부 찾아줘. 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설명은 나중에. 급해. 그리고 하나 더. 은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 재단과 협력 관계에 있는 병원들 리스트 보내줘. 청담 한빛한 의원이 어느 병원이랑 연결돼 있는지 확인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숙은 한의원을 다시 봤습니다. 지우가 환자를 배웅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밝게 웃으며요. 조금만 기다려라, 지우야. 은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월요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야.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오후 3시. 은숙은 한의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한의원이 훤히 보였죠. 노트북을 펴놓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한의원을 향하고 있었어요. 오전부터 지금까지 5시간째였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그때 한의원에서 원장과 지우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은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카페 문을 살짝 열었어요. 박지우, 화요일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회장님이 다시 안 오신다고 하셨어. 너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지? 월급 반 깎는다고. 이번 달 월급은 100만 원만 줄 거야.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주말 근무 추가야. 토요일, 일요일 다 나와. 원장님, 주말은 제가 동생을 돌봐야.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동생? 그게 내가 알 일이야? 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장애가 있다고 했지? 그럼 시설에 보내든가.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원장님, 그건. 싫으면 나가든가. 요즘 구직자 많아. 너 같은 고졸 간호조무사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은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장이 한의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응, 괜찮아. 너 진짜 그만둬. 원장님한테 계속 당하면서 왜 버티는 거야?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이 언제까지야? 벌써 2년째잖아.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착한 게 병이야, 진짜. 환자분들 때문이라고? 그래도 내 생활이 먼저지. 환자분들이 나를 믿고 오시는데 내가 그만두면. 지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휴, 알았어. 내 맘대로 해. 근데 주말에 동생은 어떡하려고? 모르겠어. 복지관에 맡겨야 할 것 같아. 지우 혼자 있는 거 불안해하잖아. 어쩔 수 없지 뭐. 지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의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은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료 다 나왔어? 네, 이사장님. 방금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좋아. 하나 더 확인해줘. 청담동 테헤란로 321번지 건물 매물로 나와 있나? 잠시만요. 네, 나와 있습니다. 소유주가 매각 의사 있다고 하네요. 가격은 35억 원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계약 끝내. 현금으로. 네. 이사장님, 그렇게 급하게? 응. 월요일까지 소유권 이전 끝내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숙은 다시 한의원을 받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지우야. 월요일이면 끝이야. 은숙은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이사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사무실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은숙은 비서가 보낸 자료를 확인했어요. 청담 한비탄 의원 현황. 원장 박민수 45세, 한의사. 과거 의료사고 2건. 환자 민원 다수. 협력병원 서울중앙병원 대한의료재단 소속. 건물 정보. 주소 청담동 테헤란로 321. 소유주 최영호. 매각 희망가 35억 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 비서를 불렀어요. 이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응. 서울중앙병원 원장한테 연락해. 청담 한비탄 의원과의 협력관계 월요일부로 종료한다고. 네. 그렇게 갑자기요? 그래. 그리고 다른 재단 병원들한테도 통보해. 청담 한비탄 의원 환자 의뢰 중단하라고. 알겠습니다. 사유는 뭐라고 할까요? 운영 방침 위반. 환자 차별 진료. 비서가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은숙이 창밖을 봤어요. 월요일 아침 10시 청담 한비탄 의원 방문 일정 잡아줘.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집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했던 말 기억나? 지금은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라 생명을 구할 때야. 그 청년도 똑같이 말했어.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 너무 오래 잊고 살았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은숙은 다시 한의원 근처 카페에 왔습니다. 오늘도 지켜보려고요. 한의원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토요일인데도 출근했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시쯤 원장이 도착했어요. 한의원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우, 이게 뭐야? 은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청소 이렇게 해놨어? 다시 해. 네, 원장님. 그리고 어제 김철수 할아버지 또 돈 안 냈다며? 너 또 대신 낸 거지? 아니에요, 원장님. 할아버지가 주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장부 확인했어. 내 월급에서 또 깎을 거야. 원장님. 그리고 환자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굴지 마. 환자들이 너만 찾으면 내가 뭐가 돼? 원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 같은 고졸이 주제 파악 좀 해. 알겠어? 은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의원으로 걸어가려다 멈췄어요. 아니야.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해야 해. 은숙은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1시쯤 점심시간이었어요. 지우가 한의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열었어요. 김밥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응, 지우야. 형 지금 밥 먹고 있어. 동생한테서 온 전화인 것 같았어요. 응, 오늘 저녁에 가. 조금만 기다려. 형이 빨리 갈게.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다음 주부터는 주말에 복지관 가야 할 것 같아. 응, 형도 싫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형이 이래야 지우 밥 먹이지. 지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알았어.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갈게. 치킨 먹을래? 응, 알았어. 사랑해, 지우야. 전화를 끊고 지우는 한참 하늘을 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은숙은 카페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후 5시 지우가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뒤따라 나왔어요. 박지우, 월요일 아침 일찍 나와. 8시까지. 네, 원장님. 그리고 말이야. 원장이 지우를 돌아봤습니다. 솔직히 고졸 출신이 의료계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우가 멈춰섰습니다. 학벌도 실력의 일부잖아. 너 같은 애들은 평생 밑바닥이야. 알아?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최소 6년 공부해. 너는 고등학교 3년 다닌 게 다지. 원장이 비웃었습니다. 환자들이 내가 고졸인 거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무서워서 안 오겠지. 지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해. 주제 파악하고, 알았지? 원장이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숙은 카페를 뛰쳐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내일 제대로 해결해 줄게. 은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은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건물 계약 끝났어? 네, 이사장님. 오늘 오후에 완료됐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등기 이전됩니다. 좋아. 그리고 협력병원 통보는 다 끝났습니다. 월요일부로 청담 한비탄 의원과의 모든 협력 관계가 종료됩니다. 완벽해. 은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30분에 나 데리러 와. 청담 한비탄 의원 간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숙은 한의원을 다시 봤습니다. 박민수, 각오해라. 월요일이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그날 밤 은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꺼냈어요. 진한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명품 구두도 꺼냈어요. 500만 원짜리 핸드백도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일은 이사장 강은숙으로 가는 거야.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화장도 완벽하게 했어요. 거울 속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지우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은숙은 남편의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내일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일을 할 거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검은색 벤츠가 청담 한빛한 의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은숙이었죠. 진한 남색 정장에 명품 구두, 5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비서 한 명이 뒤따랐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은숙은 한 의원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자.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한 의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따르릉. 문에 달린 종이 울렸어요. 접수대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지난주까지 왔던 그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평범한 환자가 아니라는 걸. 지우도 복도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은숙이 접수대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원장 어디 있습니까? 목소리가 차갑고 정중했습니다. 안에 계십니다. 안내해 주세요. 명령이었어요. 비서가 앞장섰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원장실로 뛰어갔어요. 원장님, 누가? 원장이 나왔습니다. 은숙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원장님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은숙이 원장실을 가리켰습니다. 원장은 영문도 모른 채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숙과 비서가 따라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지우는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원장실 안. 은숙은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원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자기소개를 하죠. 제 이름은 강은숙입니다. 네, 강은숙 씨. 대한의료재단 이사장 강은숙입니다. 순간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이 이사장?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또르륵 굴러갔죠. 네. 그리고 서울대 의대 전 교수이기도 하죠. 원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한의료재단. 서울 전역에 5개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5천억 원 규모의 재단. 그 재단의 이사장이 여기에? 일주일 동안 제가 이 한 의원을 지켜봤습니다. 은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초라한 할머니로 변장해서요. 원장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혹시 그때 그 할머니가? 네, 접니다. 원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3번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봤어요. 비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은숙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원장님의 의료사고 기록입니다. 지난 3년간 2건. 원장이 입술을 떨었어요. 그리고 이건 환자 차별 진료 증언서입니다. 은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직접 목격했고 다른 환자 10명의 진술도 받았습니다. 돈 없어 보이는 환자는 거절하고 VIP 환자만 우대하는 것. 이 이사장님. 그리고 이건 직원 학대 증거입니다. 서류가 계속 쌓였습니다. 부당한 임금 삭감, 주말 강제 근무, 인격 모독. 특히 이 부분. 은숙이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4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원장님이 박지우 씨에게 한 말입니다. 은숙이 또박또박 읽었어요. 솔직히 고졸 출신이 의료계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학벌도 실력의 일부잖아.
원장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말 하셨죠? 그건, 네,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은숙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원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은숙이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밖이 보였습니다. 지우가 환자를 맞이하고 있었죠. 저 직원 박지우 씨 보이시죠? 네. 제 딸과 결혼할 사람입니다. 네. 원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대했어요. 고졸 출신이라고, 한의원 간호조무사라고.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은숙이 원장을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학벌이 없어도 누구보다 훌륭한 의료인입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환자를 구했죠. 지금은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라 생명을 구할 때입니다라고 말하면서요. 돈 없는 환자들 진료비를 대신 냈습니다. 자기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VIP 환자가 왔을 때도 응급 환자를 먼저 돌봤어요. 원장님, 지금은 신분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은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당신은 그 반대입니다. 면허는 있지만 의료인의 마음이 없어요. 환자를 돈으로 보고 직원을 학벌로 차별합니다. 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은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첫째,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협력병원 통보서입니다. 이 한의원은 우리 재단 소속 서울중앙병원과 협력 관계에 있죠? 네. 오늘부로 종료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럼 환자가. 그리고 다른 병원들에도 통보했습니다. 환자 의뢰 중단. 원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협력 관계가 끊기면 한의원은 끝이었습니다. 둘째,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건물 아시죠? 네. 제가 샀습니다. 금요일에. 뭐라고요? 원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건물의 새 주인은 저입니다. 계약서 여기 있습니다. 비서가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정말로 매입 계약서였습니다. 금요일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이제 저한테 월세를 내셔야 해요. 이럴 수가. 아니면 나가시든가요. 3개월 뒤 재계약인데 갱신 안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장은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셋째, 은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박지우 씨에게 지금까지 부당하게 깎았던 월급 전부 돌려주고 로비에서 모든 직원과 환자 앞에서 공개 사과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이 한의원은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제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요. 은숙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로비로 나가시죠. 지금 당장. 원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은숙이 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로 나가시죠. 원장은 떨리는 다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로비에는 직원들과 환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10명쯤 되었습니다. 은숙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지우가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박지우 씨. 은숙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도대체 무슨. 잠깐만 보세요. 은숙이 원장을 봤습니다. 원장님, 할 말 있으시죠? 원장은 떨리는 몸으로 지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죄송합니다. 박지우 씨.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학벌로 사람을 무시한 것, 부당하게 월급을 깎은 것, 인격을 모독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특히 고졸 출신이라고 차별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의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은 저보다 훌륭한 의료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우는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대기실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짝짝짝. 한 환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그러자 다른 환자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짝짝짝짝짝. 수진도 박수를 쳤습니다. 로비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환자 한 분이 소리쳤어요. 지우 선생님 최고. 지우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치료받았어요.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숙이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 씨, 밖에서 잠깐 이야기할까요? 네. 두 사람은 한의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의원 앞 벤치. 은숙과 지우가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아니, 이사장님? 지우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맞아요. 정강은숙입니다. 대한의료재단 이사장이에요. 그럼 그때, 네. 일주일 동안 변장하고 이 한의원을 지켜봤어요. 지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우 씨, 은숙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강민서 알죠? 네. 민서 언니요. 제 딸입니다. 순간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저희 결혼.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고졸 출신이라고 학벌이 없다고 무시했어요. 이사장님. 하지만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학벌로 판단한 것, 겉모습으로 무시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은숙이 지우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학벌이 없어도 누구보다 훌륭한 의료인입니다. 지하철에서 환자를 구했죠. 사람들이 모두 외면할 때 돈 없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했어요. 자기 월급도 부족한데. 그리고 VIP보다 응급 환자를 먼저 돌봤습니다. 지금은 신분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은숙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환자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에요. 이사장님, 지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우리 민서를 잘 부탁합니다. 은숙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그리고 우리 사위가 되어주세요. 이사장님, 고개 드세요. 지우가 황급히 은숙을 일으켰어요. 제가 영광입니다. 고마워요, 지우씨.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잠시 후 은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지우씨. 네. 이제 이 한의원 그만두세요. 네. 제가 새로운 한의원 차려줄게요. 지우씨가 원장으로.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왜요? 저는 한의사 면허가 없어요. 간호조무사일 뿐이에요. 그럼 공부하면 되죠.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장학금 드릴게요. 한의대 가세요. 그리고 면허 따세요. 이사장님, 그동안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지원할게요. 동생 지우도 잘 돌볼 수 있게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은 게 아니라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은숙이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학벌이 아니라 실력과 마음으로요. 그때 한의원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어요.
뒷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민서였습니다. 엄마. 민서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봤죠. 지우야. 은숙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민서야. 네, 엄마. 엄마가 잘못했어. 지우 씨를 학벌로 판단한 거. 엄마. 지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따뜻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세 사람은 그렇게 포옹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한의원 안에서 환자들이 지켜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5월 5일 일요일 오후 6시 서울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 라메종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일찍 도착해 있었어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죠. 은은한 연보라색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정식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지우와 함께 들어왔어요. 지우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한 얼굴이었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어서 와요, 지우 씨. 은숙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이쪽은 지우 뒤에 휠체어를 탄 소년이 있었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였어요. 앳된 얼굴에 밝은 눈빛을 가진 소년이었죠.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저는 박지우입니다. 지우 형 동생이에요. 지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은숙은 지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안녕, 지우야. 나는 강은숙이라고 해. 내 형 지우가 우리 딸 민서랑 결혼하면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와, 정말이요?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지우 좋아하는 음식 뭐야? 저는 갈비 좋아해요. 그래, 오늘 갈비찜 준비했어. 많이 먹어. 은숙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이제 그만 부르고. 은숙이 지우를 봤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 그래, 잘했어요. 은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은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씨,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한의원에서 원장한테 많이 힘들었을 텐데. 괜찮았어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았어. 내가 다 봤어.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벌로 차별받고 월급 깎이고 인격 모독당하면서도 그래도 환자들을 위해 버텼잖아. 지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말 대단해. 존경스러워. 은숙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 씨, 사실 할 말이 있어. 은숙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민서가 어머니를 봤어요. 나도 옛날에 차별받았어. 시골 출신이라고, 집안이 가난하다고. 어머니, 시댁에서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몰라. 결혼식 날까지 반대했어. 시어머니가 결혼식장에서 말했어. 저런 며느리를 봤다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은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얼마나 창피했는지. 죽고 싶었어? 민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민서 아버지가 지켜줬어. 집안이 뭐가 중요하냐, 실력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나는 증명하려고 했어.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교수가 됐고, 이사장까지 됐지. 은숙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어느새 나도 남을 차별하고 있더라. 학벌로, 집안으로. 내가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 씨, 정말 미안해. 은숙이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를 고졸이라고 무시한 것, 한의원 간호조무사라고 깔본 것, 모두 내 잘못이야.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벌이 뭐가 중요해. 너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지하철에서 쓰러진 환자를 도왔잖아. 지금은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라 생명을 구할 때입니다라고 말했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니? 지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돈 없는 환자들 대신 진료비 내줬잖아. 자기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래. 그게 바로 진짜 의료인의 마음이야. 은숙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민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민서야. 엄마가 변하실 줄 몰랐어요. 평생 학벌을 강조하셨잖아요. 그게 내 잘못이었어. 민서야, 미안해. 은숙이 민서의 손도 잡았습니다. 너무 엄하게 키운 것 같아. 완벽하라고, 최고가 되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못 가르쳤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알았잖아요. 응, 이제 알았어. 지우 씨 덕분에. 세 사람은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말했습니다. 형, 울지 마. 기쁜 날인데.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맞아. 오늘은 기쁜 날이야. 은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네, 어머니.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숙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우 씨, 이게 뭐예요? 열어봐. 지우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청담동 한빛한의원 건물 소유권 이전 서류야. 내 이름으로 했어. 네. 어머니, 이건 너무. 받아. 내가 만들고 싶은 한의원을 만들어봐.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돈 없는 환자들도 편하게 오는 한의원. 학벌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료하는 한의원으로. 지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은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의료장학재단이 있어. 거기 이사로 들어와 줄 수 있니? 이사요? 응. 내가 경험한 것, 느낀 것을 나눠줘. 학벌이 없어도 실력 있는 의료인을 키우는 거야. 그리고 한의대 학비도 지원할게. 공부하고 싶다고 했지? 한의사 면허 따.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우리 사위한테 해줘야지. 은숙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우야. 은숙이 지우를 봤습니다. 우리 재단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들이 널 치료해 줄 거야. 물리치료도 받고 재활 훈련도 하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정말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 지우 꼭 다시 걸을 거야. 약속해. 은숙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는 울면서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라니. 이제 외할머니라고 불러야지. 외할머니.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아빠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민서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응.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은숙도 하늘을 봤어요. 여보, 봤죠?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당신이 말했던 그 사람이에요. 지금은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라 생명을 구할 때라고 말하는 사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2025년 8월 15일. 청담동 한빛한의원은 완전히 새 단장했습니다.
간판도 바뀌었어요. 사랑 한의원 마이너스 모두가 사랑받는 곳. 지우가 한의원을 맡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의사 면허는 없지만 경영과 환자 관리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한의대 야간 과정을 다니고 있었죠.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지우 원장님 최고예요. 여기는 돈 없어도 친절하게 대해줘요. 우리 할머니가 여기서 치료받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한의원 안에서 지우가 환자를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한쪽에서는 지우가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재단병원에서 3개월간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보조기를 하면 조금씩 걸을 수 있었어요. 형, 나 봐. 걸을 수 있어. 잘했어, 지우야. 지우가 달려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그때 한의원 문이 열렸어요.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엄마 댁에서 먹기로 했어요. 알았어. 같이 가자. 지우도 같이 가요? 당연하죠.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7시, 은숙의 집. 큰 식탁에 모두 모였습니다. 은숙, 민서, 지우, 지후. 자, 다들 모였네. 건배할까? 은숙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건배. 모두 잔을 부딪혔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야, 한의대는 어때?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내년이면 본과 올라가요. 잘하고 있어. 자랑스러워. 고맙습니다, 어머니. 지후야, 물리치료는? 좋아요. 선생님이 내년이면 보조기 없이도 걸을 수 있을 거래요. 정말? 우리 지후 대단하네. 은숙이 지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서가 말했어요. 엄마, 저 다음 달에 전문의 시험 봐요. 정말? 우리 딸 최고야. 꼭 붙을 거야. 붙으면 엄마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 좋지. 우리 딸이랑 같이 일하면 얼마나 좋아.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학벌도 집안도 아니었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전부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여름밤이었어요. 은숙은 서재로 가서 일기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어 적기 시작했어요. 2025년 8월 15일. 오늘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했다. 따뜻한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 그게 진짜 실력이었다. 박지우는 학벌은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인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다. 민서야,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여보,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합니다. 은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내는 축복처럼.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외할머니, 이거 봐요. 지후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갔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가족이. 이렇게 강은숙 이사장과 박지우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세상에는 학벌과 집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실력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따뜻한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의료인의 자격이자 진짜 사람의 자격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학벌 때문에 차별받거나 누군가를 차별했던 적이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